네, 서울관악갑 김성식 의원입니다. 오늘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. 3,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해서 속보치가 나왔는데 0.4%입니다. 한은 총재님 맞죠? 네. 이렇게 보면 올해 성장률 원래 한은이 제시했던 2.2%는 물론 2%의 달성도 어렵고 1%대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.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저희들이 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. 예. 네, 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또 4, 4분기는 정부의 적극적인 또 재정 노력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? 1%대 성장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?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한번 4, 4분기는 지켜보겠습니다. 1%대의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? 뭐 2%가 현재로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예를 들면 그 이용을 작년 4, 최소화한다거나 4분기 네, 작년 4, 4분기 이 전기 대비 성장률이 0.9였습니다. 그렇죠? 0.9%였습니다. 네. 높았어요. 네. 그때 정부 부분의 기여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? 네, 정부 상당히 컸습니다. 예, 굉장히 컸습니다. 수치가. 그때 정부 부분의 기여도가 1.2%였습니다. 네. 1.1%였습니다. 부총리님, 네. 지금 4, 4분기 남은 재정의 여력을 감안할 때 또 2018년도 4, 4분기에 정부 기여도에 또 기저효과 같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1.1%포인트 정도 4, 4분기에 성장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부 부분이. 예, 일단 저희가 보건대 의원님 4, 4분기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. 예. 전분기 대비 0.97% 정도 이상 되면은 2%가 달성이 가능하고요.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거죠. 작년 4, 4분기에 정부 부분 기여도가 매우 높고 또 작년 4, 4분기에 그 성장률이 높지만 지금 현재 정부의 재정 실탄의 여력 또 민간 활력의 정도를 봐서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솔직히 시인하고 또 경제정책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계기로 오늘 속보치 발표를 삼을 생각 없습니까? 예, 뭐 저희가 오늘 0.4%가 나와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. 정부로서는 뭐 4, 4분기에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인데요.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전분기 대비가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전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요. 예, 전분기는 지금 이번 0.4% 대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%대 성장을 하기가 결과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거죠. 제 얘기는. 그러니까 그거를 뭐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? 아닙니다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면 4, 4분기에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4, 4분기 작년에 정부 부분이 무려 1.1%의 성장 기여를 해서 그나마 추락하던 성장을 일부 막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1, 4분기에는 재정 실탄이 떨어지고 해서 1,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? 그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민간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재정을 빨리 당겨 써봐야 조삼모사란 말이죠. 빨리 당겨 썼을 때 성장에는 기여하지만 재정 실탄이 떨어지고 나면 성장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그것이 올해 4, 4분기의 모습이고 민간 활력이 낮은 모습이기 때문에 성장 2%대 달성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이거죠. 우리 하는 총재님, 네, 본위원회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뭐 가능성이 높은 얘기죠. 저희들이 어떤 그런 좀 우려하는 바입니다. 네.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.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그 분쟁 문제인데요. 지금 스몰 딜 했지 않습니까? 우리 부총리님 짧게만. 네. 이 스몰 딜이 우리 대외 수출 등 여건 악화를 막는데 기여하겠습니까? 아니면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가는 정도의 계속되는 악재다 이렇게 보십니까? 스몰 딜이 11월 달에 사인을 할 예정인데요. 사인대로만 된다면은 상당히 기여는 할 것 같습니다. 자,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중 분쟁이 조금 쿨다운 되면 약간 기대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쿨다운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나쁜 상황이 지속되는 거고 그렇습니다. 민관 활력은 여전히 나쁜 상태고요. 재정은 이미 실탄이 많이 써진 상태여서 4, 4분기에 작년과 같은 성장 기여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.
그래서 1% 성장대가 불가피하다. 이것이 정리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. 그전 페이지 가주세요. 그전 페이지요. 2% 미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사에서 갖는 의미는 저런 것입니다. 80년도 오일 쇼크, 98년도 IMF 외환위기,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외에 우리 성장률이 2%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. 총재님 제 말이 맞죠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기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저 세 군데보다 지금이 좀 더 심각한 이유는 저 세 번의 2%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던 경제 위기는 다 급성 질환이었습니다. 쇼크로 왔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 정책으로 쉽게 회복이 가능했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만성 질환이다 이거죠. 저성장, 저금리, 저물가, 대외 여건의 악화, 경제 체질의 약화 이게 다 섞여서 들어온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더 저 때보다 엄중하다 이거죠. 아픔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할지 모르나 또 그것 때문에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서 어떤 한 정책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동력도 얻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. 그러나 저 만성 질환이라고 봐서 엄중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. 부총리 어떻게 보세요? 예, 저희도 뭐 굉장히 의원님 말씀처럼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다음 페이지. 그래서 저는 올 2%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부총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저런 얘기는 노력의 차원에서는 좋지만 가용할 정책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한테 조금 솔직히 접근하는 계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 나쁜 수치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완고함입니다. 어떤 완고함, 자화자찬 이런 게 더 나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 전체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매우 좋게 될 것이다. 또 새로운 전환의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저렇게 완고하게 경제정책의 현실을 잘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대외 탓으로 계속 돌리고 또 인구 탓 이런 것으로 돌리고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신뢰를 완전히 이제 버릴 것이고 정책 추진력도 잃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.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지금 성장률이 2%를 달성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현 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. 크게 보면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루어져 온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,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노력들이 계속해서 미뤄온 업보를 치르는데 거기에 현 정부의 정책 실패와 또 대외적인 이런 여건 악화가 같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부총리께 각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렇게 잘 해보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찰하고 국민과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어떤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예,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경제사령탑의 자세 이런 것이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. 한 말씀 해주세요. 예, 의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. 유념하겠고요. 저로서는 4, 4분기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단 저희가 약속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